위 밴드 수술, 지방 흡입 2번, 한약, 양약, 비만 주사, 경락 마사지, 탁센다 카복시 당시 유행했던 방법들은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다 실패를 하고 90kg 넘게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몇 킬로죠? 지금 59kg 정도? 우리 주식이 밥이잖아요. 이 밥을 바꿔줬어요. 자, 오늘 진짜 대단한 분을 힘들게 모셨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로 5개월 만에 30kg를 감량한 분을 모셨어요. 심지어 남편분은 20kg, 중2 자녀분은 15kg를 감량 잘하는 가족입니다. 네, 도합 65kg를 빼셨는데 남편분은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죠? 20kg 감량하는데 4개월 정도? 네. 자녀분은 아이도 뭐 그 정도. 4개월. 와, 진짜 빠르게 많이 건강하게 잘 빼셨네요. 그러면 대구에서 오신 김성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5세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한 번에 성공한 케이스가 정말 흔하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뵈려고 대구까지 내려왔어요. 천천히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중이 좀 늘어났던 당시의 상황과 기간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고3 때 67kg까지 나갔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50kg로 감량은 했는데 출산하면서 77kg까지 다시 불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했는데 위 밴드 수술, 지방 흡입 2번, 한약, 양약, 비만 주사, 경락 마사지, 탁센다 카복시 당시 유행했던 방법들은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다 실패를 하고 90kg 넘게까지 갔습니다. 제가 들어본 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초반에 감량 효과가 나오긴 하나요?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는 식욕 폭발이 일어났고 다시 요요가 왔습니다.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165 정도 돼요. 65에 77kg 갔다가 90kg까지 갔다가.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몇 킬로죠? 지금 59kg 정도? 진짜 엄청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신했을 때 늘어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이후에도 90kg까지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었어요? 식욕 조절이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뭐 떡볶이, 피자, 치킨, 중국 요리, 초밥, 족발 이런 거 매일 폭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 게으름, 무기력, 우울, 짜증, 공허감 이런 감정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런 기간이 거의 20년 정도 네. 였던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살이 찌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거의 심리적인 증상들까지 많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게을러지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하고. 네. 결국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다 탄수화물과 당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몸에서는 독극물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과잉이 됐을 때.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제 저탄수 식단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케톤 식단은 몰랐어요. 제가 아는 다이어트 식단은 저탄, 저지, 고단, 고식 이런 식단을 했었는데 PT 선생님이 탄수화물 너무 적다고 그러면 지방이라도 좀 늘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올리브유 정도 이렇게 드레싱해서 먹었어요. 올리브유를 듬뿍 먹고 난 후부터는 식욕 억제도 잘 되고 살도 잘 빠지고 두뇌 회전도 좀 잘 되고 에너지도 넘쳐나고 뭔가 몸의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김윤겸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케톤 식단을 보면서 아 나랑 좀 비슷하다 나랑 경험이 좀 많이 똑같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케톤 식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색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게 됐죠. 케톤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식욕 억제가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의도치 않게 간헐적 단식까지 하게 됐고 병행하니까 살이 더 잘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체중이 계속 늘어났던 이유가 결국에는 식욕이 계속 왕성했기 때문에 단 거를 먹고 또 이게 또 다른 단 음식을 부르고 이런 그렇죠. 악순환이 반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대체하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네. 식욕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고통스럽게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거죠. 이게 키토제닉이나 뭐 저탄고지를 하면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순환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다 감량을 했고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키토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리브유로 시작을 하셨고 네. 그 이후에는 다른 지방도 많이 드셨나요? 그럼요. 아보카도유, MCT 오일, 들기름, 그리고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칸 종류 먹었고요. 기버터, 앵커버터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그냥 진짜 정석적인 키토제닉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보통 방법은 알아도 막상 시작하면은 탄수화물이 많이 땡겨요 사람들이. 아마 똑같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유나 버터나 이렇게 믹스해서 먹으면 식욕 억제가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별로 안 힘들었던 케이스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냥 키토제닉 하면은 그냥 알아서 식욕이 줄어들어요. 이미 건강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확실히 줄어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혈당을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배가 고픈 이유는 혈당이 일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하면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애초에 막아버리고 건강한 에너지, 즉 지방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니까 그런 식욕들이 잡히는 거거든요. 저는 요 선순환을 만드는데 항상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 궁금한 게 남편분이랑 네. 자녀분은 거부감 없으셨어요? 보통 이제 고지방이라고 하면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아이는 기름이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주방의 주도권을 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30% 40%가 40대 50대 여성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방에 거의 독재자처럼 활동을 하시면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해지는 효과가 납니다.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갑자기 키토식이나 뭐 감량을 시작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작년 4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산에 묻어드렸는데 산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저가 유난히 좀 힘들었고요. 운동을 해야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월부터 동네 뒷산 정도 오르다가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근처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 등록하면 초기에는 갔다가 결국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PT를 끊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운동을 배웠습니다. 부부가 같이 관리하고 식단하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클린푸드 위주로 먹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네, 진짜. 이게 아까 지방 좀 더 챙겨 드시라고 한 그 트레이너인 거죠? 네. 그분 잘 만나셨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노재동 PT 선생님. 노재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한 것도 기쁘지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감량을 해서 지금 180에 70kg 훈남되어가지고 그게 더 기쁜 것 같아요. 중2요? 네. 중2인데 180에 70이면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약간 가족들이 그렇게 다 뺐다 그러면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차려주신 식단이 좀 어떻게? 일단 김윤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마키타 젠지 의사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책을 구입을 해서 그 식단 그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알았던 건 비만의 원인이 고칼로리가 아니라 탄수화물로 인한 고혈당 스파이크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혈당을 막아주는 것은 건강한 지방이라는 것도 느끼게 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식단을 설명해 보자면, 일단 탄수화물부터 설명드리면 네네. 우리 주식이 밥이잖아요. 이 밥을 저혈당 밥으로 바꿔줬어요. 태국쌀이 혈당을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태국쌀 반, 백미 반, 흑미 작곡 넣고 아보카도유를 뿌려서 밥을 만들었고요. 그 밥을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찬밥을 만들었어요. 찬밥이 좀 혈당을 많이 안 올리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식구들 먹을 때 줬고요. 액체 탄수화물을 굉장히 조심했어요. 특히 캔커피, 탄산음료 이런 걸 굉장히 조심했는데, 제가 원래는 탄산음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박스째 주문해서 먹곤 했는데, 이거 대체로 탄산수에다가 콤부차를 타서 주면은 맛있기 때문에 아이가 음료수 달라 할 때도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과일하고 감자, 고구마도 의외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자몽, 키위, 블루베리 위주로 먹어줬습니다. 단백질은 낫또, 두부, 무가당 두유, 계란,
고기 통해서 뭐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먹었고,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MCT 오일, 들기름, 견과류, 버터, 지방도 충분히 배고프지 않게 먹어줬습니다. 식이섬유는 많이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야채로는 뭐 양배추, 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도 수시로 많이 먹어줬고요. 양념을 많이 조심했습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양념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식욕을 폭발시키게 만들기 맞아요. 때문에 양념은 가급적 안 하고, 나트륨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김치, 장아찌, 순수 소금 통해서 나트륨을 적절히 섭취해줬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아, 그리고 맥주 좀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맥주 탄수화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술이 먹고 싶을 때는 씁쓸한 맛의 와인, 증류주로 간단하게 대체를 해줬습니다. 탄수화물만 조심했고, 나머지 음식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좀 충분히 많이 먹어줘서 그렇게 오.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조금씩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은, 아까 밥에다가 당질 함량이 낮은 태국쌀로 바꾸셨고, 네. 아보카도유를 섞어서 만드셨잖아요. 당질 함량이 낮은 거를 쓰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그 지방이랑 같이 섭취할 때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져요. 그리고 아까 만든 밥을 냉장고에 넣어서 한번 식혔다가, 네. 전자레인지 돌려서. 전자레인지 네. 돌려서, 그렇죠. 근데 이게 밥이 한번 식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이제 저항성 전분이라는 걸로 바뀌는데, 얘가 식이섬유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책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찬밥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 잘 이용을 하셨네. 네. 뭐 나머지는 다 너무 잘하셔서 제가 크게 할 말이 없는데, 나트륨을 드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챙겨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 할 때 저염식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나트륨이란 거는 이제 지방이나 다른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트륨이 적으면 에너지가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 드시길 바라고, 오히려 저염식을 할수록 건강에 훨씬 안 좋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지속력을 증가시켜주고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러닝 40분, 근력 운동 40분은 기본으로 했는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못했어요. 한 20-30분으로 시작은 했고, 그래서 점점 운동을 늘려갔습니다.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초기에는 PT를 좀 받으시는 게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재용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감량이 있었던 효과가 음식에서 왔는지 아니면 운동에서 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둘 다 네. 무조건 중요하다. 저도 사실 운동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물론 운동으로만 빼려고 하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또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그러니까 비만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 분들은 다 인슐린 저항성이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네, 운동을 하면은 세포에 포도당이나 지방산이 빨리 흡수되고, 이러다 보면은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잘 쓰는 체질로 이제 몸이 바뀝니다. 근데 그걸 해주는 게 식사도 엄청 중요하지만 운동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저탄수 식사를 하는 거를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꽤 있어요. 좀 아드님의 뭐 성장이나 건강에 큰 영향이 있었나요, 혹시? 아이는 특별히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섭취하게 해줬습니다. 간혹 가다가 여성분들의 경우에 탄수화물량을 좀 많이 줄이면 무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모가 온다든지 이런 분이 종종 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탄수화물은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심하게 제한하지 않고 먹었죠. 네네.